용국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쌤이 전류 전압 저항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받은 거 있죠?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 쓸 학습지라고 나누어준 학습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 학습지에 쌤과 같이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155번 문제부터 출발! 자, 전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류가 뭔지 배웠죠? 전류가 뭐예요? 전류란 흐르자를 써서 전하의 흐름이라고 배웠어요.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데요? 전류의 방향은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 전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어요.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그럼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까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고 했죠. 동그라미. 전류는 어디서 어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동그라미. 맞아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같아요? 땡땡땡.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랐죠. X. 전류의 단위. 자, 여기 단위가 나오죠. 여러분들 과학에서 단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류의 단위가 나왔으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전류의 단위는요. 암페어 또는 밀리암페어로 쓰는데요. 자, 여러분들 1kg은 몇 g이었어요? 1000g이죠.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일까요? 똑같아요. 1000mA입니다. 그러면 1암페어는 100mA 맞아요? 땡땡땡 틀렸죠? 1000mA로 바꿔주세요. 정답은 X. 자, 156번.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내부에 있던 전자들은 어디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왜? 전자는 같은 전하인 마이너스 극 싫어. 다른 전하인 플러스 좋아 하고 어디로 이동해요? 플러스 쪽으로 인력을 받아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럼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름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건데요. 자, 전자의 이동 방향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A 방향이 되겠네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전류의 방향은요. 어디서 어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는 흐릅니다. 그러면 B 방향이 되겠네요. 필기하면서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58번 문제입니다. 전류계의 사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서 측정한다고 배웠죠?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한다고 배웠어요.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죠? 그쵸,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한다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 자, 니크롬선 저항과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전류계를 나란히 직렬로 연결해서 전류를 측정하고 만약에 이 니크롬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압계를 위에다가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이 전지를 보면은 길다란 부분이 플러스 극, 짧고 굵은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자, 마이너스 극을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즉,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에는 전지의 플러스 극이,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1번. 회로에 항상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X.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한다. 맞죠? 측정하려는 전류의 세기가 전류계의 최대값을 넘지 않도록 연결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전류계를 보면은 플러스 단자가 있고 전류계 종류에 따라서 마이너스 단자가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단자 밑에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의 값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50mA, 500mA, 5A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단자 밑에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류값이 적혀 있어요. 이때 예를 들어 50mA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했다. 그러면 50mA까지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50mA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했는데 이 최대값인 50mA를 넘어간다. 즉 50mA 이상의 전류는 측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의 세기를 예측할 수 없을 때는 최대의 범위인 가장 큰 값인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맞는 말. 최대값을 넘지 않도록 가장 큰 범위의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거. 4번. 측정하려는 전류색이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 가장 큰 값에 연결을 한다고. 가장 큰 값에 연결을 했어. 근데 전류를 측정하고 보니까 1A에 가리키는지 0.9A에 가리키는지 너무 미세해서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점차적으로 범위를 줄여가면서 500mA, 50mA에 줄여가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159번입니다. 자, 다음 회로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고자 한대요. 전류는 직렬 연결, 전압은 병렬 연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볼까? 전압계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죠. 4번과 5번은 일단 아니야. 그럼 일단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1, 2, 3번 일단 전압계가 병렬로 되어 있고 전류계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한 거는 맞는데 부호를 한번 보자. 자, 길다란 부분이 플러스를 따라서 전지의 플러스 극은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야 되는데 잘못됐죠. 1번 틀렸어요. 2번 전지의 긴 쪽은 플러스 맞죠? 전지의 짧은 쪽은 마이너스를 따라서 쭉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여기가 밑에가 플러스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2번이 맞네요. 3번도 왜 틀렸는지 볼까? 전지의 길다란 부분은 플러스인데 지금 전류계에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전류계에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야 돼. 3번도 틀렸어. 정답은 2번입니다. 16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류계에서 회로가 이 세 개가 다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단자라고 했죠? 마이너스 단자 중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지금? 500mA 단자에 연결되어 있네.
500mA. 따라서 눈금판을 보면은 바늘이 가리키는 값 중에 5A, 500mA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다. 5A, 500mA, 50A, mA 이렇게 있죠. 우리는 500mA에 연결했으니까 이 500mA를 따라서 이 부분만 쭉 보면 돼요. 이 500mA. 이 부분만 쭉 보면 돼. 그럼 전류의 최대값이 몇인? 500mA인 부분을 쭉 따라 읽으면 전류계에서 측정한 전류의 세기는 바늘 어디 가리켜? 300mA에 가리키죠. 300mA이다. 쉽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6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500mA 단자에 연결했대. 그럼 이 위에를 봐야겠죠. 전류계의 눈금판, 전류 세기는 몇 mA인가? 자, 지금 여기 가운데 있죠. 150mA겠네. 왜? 100mA와 200mA의 딱 중간이니까. 162번. 전류를 물의 흐름과 비교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전압은 물의 흐름에서 물의 압력인 수압과 똑같아요.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수압이 발생해서 물이 흐르게 되죠.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위차에 의해서 전압이 생겨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지. 이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는 펌프죠. 도선,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 물이 흘러가는 곳인 파이프랑 똑같겠네. 자, 물이 흘러가면서 물레방아가 일을 하게 돼요.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구에 불빛이 들어오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흐르게 돼요.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자, 펌프는 물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펌프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는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전지와 비슷해요. 물의 흐름은 뭐랑 비슷하죠? 전하의 흐름인 전류랑 비슷해요. 맞아요. 펌프는 전지랑 비슷하다고 했어. 자, 물의 높이차, 즉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 아이랑 비슷한 것은 전압과 비슷하겠죠. 전위차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64번입니다. 오매 법칙에 대한 설명. 오매 법칙이 뭐였어? 저항이 일정할 때는 전류와 전압이 비례하고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나온 법칙이 V는 IR이라고 들어봤어요? V는 전압을 의미하고 I는 전류를 의미해요. R은 저항을 의미하죠. 이거 기억해 두면 좋아요. 전압은 뭐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자, 저항이 일정해.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뭐에 비례해? 전압에 비례하죠. 전류가 커지면 전압도 커지겠지? 전류가 이번엔 일정해. 그때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죠.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게 되겠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165번 볼게요. 어떤 저항에 10V의 전압을 걸어줬어. 그랬더니 전류가 100mA가 흘렀대. V는 IR 기억해봐. 10V 전압을 걸어주었더니 100mA의 전류가 흘렀대. 이때 이 저항에 500mA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 걸어주어야 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똑같은 저항에다가 500mA의 전류를 흐르게 해줄 거야. 일단 여기서 저항의 크기는 100mA 분의 10V겠죠. 여기에 전압을 구하는 거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 모르지만 500mA를 흐르게 했어. 저항의 크기는 위에서 구해서 우리가 걸어주어야 하는 전압은 50V라는 것을 구할 수 있네요. 자, 166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읽어보니까 전류계는 0.2A, 전압은 5V였대요. 이 회로에 연결된 저항은 몇 옴인가? V는 IR, 옴의 법칙 배웠죠? 자, 전압 몇 볼트? 5V. 전류 몇 암페어? 0.2A. 이때 이 저항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0.2A 분의 5V니까 25옴이 되겠네. 쉽지? V는 IR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전압 그리고 저항의 크기를 주고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 V는 IR이라고 1.5V를 걸어줬어. 전류의 세기는 모르지만 저항의 크기가 150옴이래. 그럼 이때 전류의 세기는 150옴분의 1.5V 해서 계산하면 자, 약분하면 10분의 1분의 10 100분의 1A 100분의 1은 0.01A인데 이거를 밀리암페어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A는 1000mA라고 1000 곱해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10mA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8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로 사용해요. 왜? 병렬 연결의 장점이 뭐였어? 다른 전구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기기구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전기기구가 고장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되어 있다. 모든 전기기구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요. 병렬 연결에서는
뭐가 같아? 전압의 크기가 같아. 전압의 크기가 같고, 전압이 같고, 각 전기기구마다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다릅니다. 뭐만 같다? 전압만 같다는 거. X입니다. 같은 세기의 전압만 같아요. 자, 연결한 전기기구마다 각각 다른 전압이 걸려? 병렬 연결에서는 같은 전압이 걸린다고. 전기기구를 한 개만 사용할 때에도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켜야 돼요? 병렬 연결의 장점이 뭐였어? 우리 멀티탭 생각해봐. 모든 전기기구, 모든 멀티탭의 버튼을 다 켜놔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었죠. 하나만 켜고 사용할 수도 있었어. X. 자, 169번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자, 전기 회로에 니크론선과 같은 물질이 있어요. 이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쭉 이동하면서 이 니크롬선이라는 물질을 만나 이 물질 안에 있는 원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류,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죠.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다음 1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 니크롬선도 다 같은 니크론선이 아니야. 니크롬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전류의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하는 니크론선이 있을 거고 적게 흐름을 방해하는 니크론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답은 O겠죠. 2번.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여 생긴다. 방금 쌤이 얘기한 거예요. 전자가 전기 회로를 따라 쭉 이동하면서 니크롬선 안에 있는 원자와 충돌하며 전기 저항이 생기게 되죠. 3번. 전기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했어. 4번. 전기 저항의 단위. 얘들아, 단위 또 나왔다. 저항의 단위는 뭐예요? 옴이며 전기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 맞아요? 우리 옴의 법칙 배웠지? V는 IR, 즉 전압, 전류, 저항. 이거를 다시 고쳤으면 전기 저항은 전류의 크기분의 전압의 크기다. 그럼 맞아요? 맞죠. 정답은 O. 자, V는 IR, 옴의 법칙 배웠죠?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해? 전압에 비례하죠. 전압. V. 자, 그럼 저항 구할 수 있겠어? A의 저항은 자, 2A일 때 0.4V. 2A일 때 0.4V. 즉 0.2ohm이네요. B의 저항의 크기는 2A일 때 0.2V. 0.1ohm이네요. 자, C의 저항은 2A일 때 몇 볼트? 0.1V다. 그러면 0.05ohm이 되겠네. 그럼 RA 대 RB 대 RC. 자, 세 개 저항의 B는 0.2 대 0.1 대 0.5. 즉 1 대 0.5의 2배가 0.1이죠. 0.05네, 0.05.
0.05의 2배가 0.1이죠. 1대 2대 0.1의 또 2배는 0.2지. 4대 2대 1이 정답. 171번. 오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 주어 옳지 않은 거. V는 IR 계속 나와요. R이 일정할 때 V와 I는 비례한다. 맞죠? 자, V랑 R을 볼 때 이 전압과 IR도 비례 관계네. IR이 커지면 V도 커지잖아. 그치? 맞아요. 3번. 지금 I분의 V로 되어 있으니까 고쳐볼게요. I분의 V는 R. I분의 V가 커지면 R도 어떻게 돼? 커지죠? 비례관계. 이것만 있어야, 이 비례관계만 있어야지 맞는데 지금 반비례 그래프도 그려져 있네. 이거 왜 있어? 틀렸어. 정답은 3번. 나머지도 볼까요? 자, V가 일정할 때 I랑 R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 맞아요. 자, 이번엔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커진다. 비례 관계. 맞아요. 정답은 3번. 172번. 얘들아, 3문제 남았어. 조금만 힘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모두 병렬 연결. 병렬 연결에서는 모든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이 같죠. 전류색이 같아요? 달라요. 전압만 같을 뿐 각 전기기구에 있는 저항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는 다릅니다.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이 4개 중 하나가 끊기더라도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어. 하나만 끊기더라도 다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직렬 연결이고 병렬 연결은 하나가 끊기더라도 뭐 세탁기는 사용할 수 있고 TV가 꺼져 있어도 냉장고는 사용할 수 있고 합니다. 그게 병렬 연결의 장점이었죠.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세탁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감소해요. 얘들아, 병렬 연결 항상 전압이 어떻다? 일정하다. 전압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이 TV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일정해. 근데 이 TV 안에 있는 저항의 크기도 항상 변하지 않죠. 전등의 스위치를 열었다고 TV 안에 있는 저항의 크기 변해요? 그치, 변하지 않죠. 그러면 봐봐. V는 IR 또 나왔네. 저항의 크기도 변하지 않았고 전압의 크기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전등의 스위치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TV에 흐르는 전류는 여전히 세기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네요. 173번. 가는 지금 보니까 하나의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직렬 연결. 나는 지금 전지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어. 무슨 연결? 병렬 연결. 한 개의 도선으로 연결될 수 없죠. 한 개, 2개. 지금 2개의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1번. 전구는 저항에 해당된다. 맞아요. 왜? 전구 안에 니크롬선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저항에 해당됩니다. 2번.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왜?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같아?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계속해서 보자. 전구 한 개의 연결을 끊으면 나머지 전구도 꺼진다. 맞죠? 직렬 연결의 단점이었어. 전구 하나가 고장나서 연결이 끊기면 회로가 끊기기 때문에 나머지 전구에도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4번. 나는 병렬 연결이다. 맞죠?
나에서 전구 한 개의 연결을 끊더라도 나머지 전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건 5번. 봐봐, 나에서 이 전구가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 고장났다 하더라도 자, 이 다른 회로가 살아있죠. 전류는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전구에는 지금 다른 하나가 전구가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불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174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그림에 가랑 나가 안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위에 회로에 가, 아래 회로에 나 적어주세요. 가는 전구들이 지금 가만 보면 직렬 연결되어 있지. 나도 나만 보면 지금 전구들끼리 직렬 연결되어 있지. 가와 나는 이 회로에서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죠.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어. 병렬 연결 맞습니다. 가 전구 중 하나를 뽑으면 나 전구는 불이 꺼져요. 가와 나는 지금 병렬 연결 상태이기 때문에 가 전구에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나의 전구는 들어올 수 있어요. 틀렸어. 나 전구 마찬가지. 나 전구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나의 다른 전구는 불빛이 꺼지게 되죠. 왜? 나 안에서는 이 전구들이 모두 직렬 연결이니까. 틀렸어요. 정답은 3번. 마지막 문제다. 조금만 힘내자. 다음 중 저항의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퓨즈. 얘들아, 퓨즈가 뭐냐면 과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우리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전기를 딱 끊겨버리게 하는 기구예요. 그러면은 과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딱 끊겨버려야 되니까 직렬 연결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연결이 딱 끊겼을 때 전기난로도 같이 꺼져버리게 되겠지. 2번 멀티탭은 무슨 연결? 병렬 연결. 그래서 우리 콘센트 멀티탭에 핸드폰도 꽂아서 핸드폰 충전기도 꽂아서 우리 충전하고 뭐 드라이기도 꽂아서 머리도 말리고 하잖아요.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형광등도 그렇고 교실에 있는 형광등도 그렇고 두 개의 형광등이 있지만 하나가 나가더라도 나머지 형광등은 불빛이 들어오는 경우 봤었죠? 무슨 연결? 병렬 연결. 가정에서 기구는 보통 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 그치. 전기난로의 두 석영관. 전기난로 보면은 우리 발 녹일 때 전기난로 피우잖아요. 거기에 석영관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석영관이 있어요. 이때 하나의 석영관이 고장이 나더라도 그 나머지 석영관에 따뜻하게 불이 들어와.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지.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른 연결 방법은 1번 뿐이네요. 직렬 연결.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